아이고, 저 여자는 쓰레기를 주워가는구만. 가난한 복례는 매일 부잣집에서 버리는 쌀아기를 주워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쌀아기나 주워가던 복례가 부잣집 방앗간을 사버렸습니다. 복례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산 넘고 물 건너 전해 내려온 이야기 산천야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복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례에게는 남편과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장터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새벽이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장터로 나갔고 밤이 늦도록 일을 마치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아들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복례에게는 늘 미안하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가난하지만 평범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장터에서 돌아온 뒤부터 몸이 좋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살을 앓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복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약을 구했습니다. 쌀독에 남아있던 쌀도 팔았습니다. 겨울 이불까지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례는 남편이 다시는 장터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례는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먼저 떠오른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낡은 옷 몇 벌과 작은 솥 하나, 그리고 갚지 못한 빚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빌렸던 돈을 받으러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사정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에게 사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남긴 손마저 빼앗겼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배가 고프다며 울었습니다. 복례는 빈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쌀알 몇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손가락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밥 한 그릇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복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복례는 장터에 나가 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을 혼자 두고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일을 찾아다니면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복례는 장터가 끝난 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채소 잎이나 먹을 만한 것들을 주워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에게 밥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례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대감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논이 많았고 집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김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큰 방앗간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가을이면 벼를 수확해 김대감의 방앗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도 방앗간 뒤에서는 하인들이 하루 종일 쌓인 부산물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완겨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겨도 한쪽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쌀아기와 깨진 쌀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쓸어 모아 버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쌀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복례는 또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것 역시 먹을 수 있는 쌀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례의 눈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치마 자락을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쌀아기를 하나둘 담았습니다. 그날 복례가 집으로 가져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한 움큼도 채 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들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복례는 방앗간 뒤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갔습니다. 사람들은 복례가 부잣집 쓰레기를 주워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것까지 주워가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복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보다 아들의 배가 더 중요했습니다. 완겨는 집에 가져와 불을 피우는 데 썼습니다. 쌀아기는 골라내어 죽을 끓였습니다. 쌀겨는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거나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동전 하나가 생기면 쌀을 샀고 두 잎이 생기면 소금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앗간 뒤에 쌓여있는 쌀아기의 양이 날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평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복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도정한 벼의 양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벼가 가득 실려 들어왔는데도 쌀아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벼가 많지 않은 날에는 쌀아기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복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복례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벼를 가져오는 모습, 하인들이 벼를 창고로 옮기는 모습, 도정이 끝난 뒤 쌀을 가마니에 담는 모습, 그리고 농민들이 자신의 쌀을 받아가는 모습까지. 복례는 매일 그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민이 방앗간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농민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긴 벼보다 돌아온 쌀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 집 하인은 도정 과정에서 손실이 생긴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농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쌀가마니 하나를 등에 짊어지고 돌아갔습니다. 복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도정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쌀이 사라지는 것일까? 복례는 다음 날부터 다른 방앗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장터에서 일을 마친 뒤 다른 고을의 방앗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한 점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김대감 방앗간에서만 유난히 쌀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돌려받는 쌀의 양도 적었습니다. 복례는 섣불리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날부터 작은 장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농민이 가져온 벼의 약, 도정한 뒤 나온 쌀의 약, 쌀아기의 약, 농민에게 돌아간 쌀의 약, 하나씩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복례 자신도 이것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이상하다는 생각 때문에 적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쌓이자 놀라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 방앗간에서는 계속해서 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농민들의 쌀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아직 김대감이 그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례는 평소처럼 방앗간 뒤에서 쌀아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장터에서 큰 곡물상을 하는 최상인이었습니다. 최상인은 복례가 쌀아기와 쌀겨를 모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스운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복례는 남들이 버리는 것을 가져다가 조금씩 돈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더 많은 부산물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장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최상인은 복례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에게 쌀아기와 쌀겨를 넘기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값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복례는 이미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례의 장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김대감 방앗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앗간을 찾아다녔습니다. 완겨가 필요한 집을 찾아갔고 쌀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쌀아기를 사려는 떡집도 찾아냈습니다. 남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례에게는 모두 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잎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잎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복례는 하루 품삯보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돈을 벌었다고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옷을 사주고도 남은 돈은 모두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복례의 의심도 커져갔습니다. 김대감 방앗간에서 사라지는 쌀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복례는 방앗간 뒤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인 둘이 작은 쌀가마니 여러 개를 마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향한 곳은 장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반대편에 있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복례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인들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쌀이 따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대감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복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봄에 먹을 양식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을이 되면 벼로 갚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민이 돈을 갚지 못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농민들은 논과 밭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그렇게 농민들의 땅을 하나씩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감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맡긴 벼에서도 좋은 쌀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도정 손실이 많았다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쌀을 별도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김대감은 마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복례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례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을 시기해서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자신이 맡겼던 벼의 양을 확인했습니다. 복례가 기록해둔 숫자와 농민들의 기억을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기록을 모으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사라진 쌀, 또 다른 사람에게서 사라진 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사라진 쌀. 모두 합치자 엄청난 양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수년 동안 농민들의 쌀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작은 장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장부를 한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기록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대감의 하인 돌쇠가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돌쇠는 오랫동안 김대감 집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대감의 일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돌쇠가 가져온 것은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김대감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창고의 열쇠였습니다. 복례는 그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가볼 것인지. 복례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관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에게 곡식을 빼앗겼던 농민들이 함께였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들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각자의 벼를 얼마나 맡겼는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가 기록한 숫자와 농민들의 증언이 하나씩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쇠가 창고 열쇠를 내놓았습니다. 관아의 사람들이 김대감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안에는 농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쌀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김대감이 없다고 주장했던 쌀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고의 쌀, 농민들의 증언, 복례가 모아둔 기록, 그리고 방앗간에서 실제로 나온 부산물의 양까지. 모든 것이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 김대감은 농민들에게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던 방앗간
역시 처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방앗간을 누구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례가 방앗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쌀아기 한 줌을 주워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것을 주워 아들에게 먹였던 곳. 그곳에서 시작한 작은 장사가 이제는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방앗간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무슨 돈으로 방앗간을 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례는 이미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쌀아기와 쌀겨를 팔아 번 돈, 완겨를 거래해서 모은 돈, 그리고 여러 방앗간과 거래하며 조금씩 키워온 장사의 돈. 작아 보였던 돈들이 어느새 큰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마침내 방앗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쌀아기 한 줌을 주었던 여자가 이제는 그 방앗간에서 쌀을 받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지급하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복례는 방앗간을 운영하는 방식부터 바꾸었습니다. 농민들이 가져온 벼의 양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도정한 쌀도 정확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쌀아기와 쌀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완겨도 모아 필요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돈이 되었습니다. 복례의 방앗간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고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먼 고을에서 찾아왔습니다. 복례는 다른 방앗간까지 하나둘 사들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모았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복례는 고을에서 가장 큰 곡물상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말했습니다. 쓰레기나 줍던 여자가 벼락부자가 됐다. 하지만 복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신을 부자로 만든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례는 다시 방앗간 뒤편을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완겨와 쌀아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몇 년 전 똑같은 자리에서 자신이 쌀아기 한 줌을 주워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복례에게 그 쌀아기는 단순한 쌀알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먹일 한 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끼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례는 바닥에 떨어진 쌀아기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들은 그것을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가치가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아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몇 년 전 빈 쌀독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복례의 집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례는 그날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하찮게 보는 것이라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다시 방앗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그곳에서 주워간 것은 고작 쌀아기 몇 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쌀아기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한 가난한 여자를 고을 최고의 곡물 상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훗날 그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부잣집 쓰레기를 주워가던 며느리가 결국 그 부잣집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